오늘 제가 영상에서 찍을 거는 사실 추석이고 하니까 막 되게 막 깊은 내용을 하려는 건 아니고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주저리주저리 그냥 말하는 걸 이 영상을 찍을 건데 이 주제가 사실 저는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의 변화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좀 눈치를 채신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걸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제가 가져온 거는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붙여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가져왔는데 여기다가 건설을 더 붙일게요. 건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뭐 삼성, SK 오픈AI하고 뭐 100조 원 HBM 동맹을 맺는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 샘 올트만, 오픈AI 그 사장이죠. 샘 올트만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뭐 이렇게 최태원 회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협업을 한다. 이러면서 샘 올트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메모리가 너무 부족해요. HBM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좀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왜 부족하냐 하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생산하고 있는 HBM 메모리의 약 70%를 누가 가져가냐?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적으로 가져가요. 70%면 그냥 독점이죠. 반독점적으로 그냥 내가 가져갈게 해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강력한 수요층이기 때문에 삼성하고 SK가 엔비디아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맨날 이렇게 부단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오픈 AI가 딱 나타났어. 오픈 AI가 갑자기 왜 HBM이 90만 장이나 이렇게 필요해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픈 AI가 왜 90만 장이 필요할까? 물론 오픈 AI 그 말을 들어보면 스타게이트라는 그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메모리가 많이 부족하니 그걸 좀 달라 라고 말하는 것도 있는데 그 뒤에 이면을 보면은 오픈 AI가 자체 칩 개발을 해요. 자체 AI 칩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체 AI 칩을 개발했을 때 거기에도 HBM이 들어가죠. HBM이 들어가니 이제 나도 엔비디아의 그 적수가 될 수도 있고 엔비디아의 GPU와 이렇게 경쟁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으니 HBM을 좀 공급받아야겠다라는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삼성과 SK에게 HBM 메모리 좀 주세요라고 온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좀 희한해. 아니 공급하는 건 사실 SK랑 삼성인데 고객이잖아요. 오픈AI의 그 샘 올트만은 내가 돈을 주는 입장이란 말이야. 돈을 주는 입장인데 한국에 진짜 와가지고 거리가 가깝지도 않아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근데 한국에 직접 와가지고 대통령까지 만나면서 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약간 굽히는 거죠. 왜 굽힐까? 돈을 주는 쪽은 오픈 AI잖아. 얘 샘 올트먼이잖아. 그죠? 근데 돈을 주면서 또 뭐라고까지 하냐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 줄게요. 데이터 센터 건설할 때 도움을 줄게요. 라고 말합니다. 이거 좀 그렇죠. 신기하죠. 이게 뭘 나타내 주는 거냐면은 이제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 거야. HBM 메모리를. 못 구해요. 왜냐하면은 수요가 공급보다 월등히 이제 많아졌다라는 거고 HBM 메모리 돈이 있어도 못 구하니까 직접 와서 달라고 하면서 달라고 함과 동시에 나에게 주면 너네가 속한 한국이라는 국가에게 데이터 센터 건설할 때 도움을 줄게 라는 인센티브까지 제안을 한 겁니다. 해상 부유식 데이터 센터를 개발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갑하고 을이 바뀐 거야. 마치 지금 TSMC가 슈퍼갑이잖아요. TSMC가 일전에 그 테슬라가 이제 칩 좀 만들어줘 이렇게 했는데 까가지고 그게 지금 삼성전자에게 간 거잖아요. 그렇게 이렇듯이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거의 슈퍼을이 된 거예요. HBM 메모리 슈퍼을이 돼가지고 이제 이만큼의 권력, 이 어떤 압도적 지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선례입니다. 제가 설레라고 했어요. 설레라고 했으면은 뒤에 따라오는 이제 사례들이 계속 있겠죠. 앞으로 오픈 AI처럼 인공지능 칩을 개발해서 자체 인공지능 칩을 개발해서 좀 내가 많이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죠. 구글이나 메타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많이 올 거예요. 삼성하고 SK에게. 왜? HBM 메모리 생산량은 지금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갑자기 늘릴 수가 없어. 갑자기 늘리려면 공장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공장 SK 용인 클러스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건설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아직 완공, 준공도 안 되고 있어. 지금 거기 직접 가보면요. 땅 파고 아직 준비 작업만 하고 있어요. 지금 생산량을 늘리려면 공장을 늘려야 되는데 공장이 그렇게 단기간에 늘어나냐고. 안 늘어난단 말이에요. 안 늘어나는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너도 나도 만든대. 너도 나도 만들고 엔비디아 GPU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GPU가 너무 비싸니 이 GPU랑 내가 만든 자체 인공지능 칩하고 묶어가지고 좀 가격을 낮춰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 볼래? 이런 친구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BM 메모리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고 그럼 HBM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감과 동시에 돈이 있어도 못 사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아니 사실 HBM 메모리만 살 거면은 이 삼성전자랑 SK만 만나면 되지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왜 만나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서 인센티브까지 줄 테니 우리와 계약을 조금 하자라고 굽히고 들어온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거냐?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하드웨어적인 강점이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건설사 우리 가지고 있죠.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업, SK텔레콤이나 뭐 삼성 SDS나 LG CNS나 이런 기업들 가지고 있죠. 그리고 메모리, HBM 메모리 우리나라 만들 수 있죠. GPU 같은 경우가 조금 걸리는데 지금 퓨리오사 AI 같은 그런 기업이 힘을 많이 내주고 있어요. 많이 내주고 있죠.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떤 소프트웨어, LLM 같은 거를 만드는 기업이 네이버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 돈을 대줄 수 있는 근육, 돈, 자본력도 우리나라가 있어요. 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가장 중요한 전력기기를 만드는 전력망을 만드는 기업들 다 우리나라에 있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나중에 추후 국가의 그런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운영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한국이 다 할 수 있게 된다. 오로지 한국만 할 수 있어. 사실 한국만 가능해요. 이거 미국에도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지어지는 데이터 센터에 한국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은 한국이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하나의 핵심 플레이어로 활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데이터 센터요, 이거 아무나 지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나 못 지어요. 데이터 센터 아무나 못 짓고 지금 데이터 센터를 스스로 지을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미국 이 두 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부를 축으로요 데이터 센터 건설 자체를 수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쉽게 말하면 지금 데이터 센터 건설을 원전 건설할 때 왜 우리 한수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 여러 기업들이 모여서 원전 팀을 만들고 팀 단위로 국가 대 국가 단위로 수주를 받아서 계약을 따가지고 건설을 해주잖아요.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제 한국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업부라고 할게요. 산업부가 중심이 돼서 LG CNS, 뭐 냉각을 만드는 LG 전자, 그 다음에 칩을 만들어주는 삼성하고 SK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딱 팀을 모아서 이제 우리 팀 단위로 활동하자 해서 한국 팀, 코리아 팀 이래가지고 코리아 팀이 이제 데이터 센터 짓고 싶은 그런 국가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해줄 수 있어. 우리에게 계약을 줘. 이런 식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진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원전처럼. 지금 원전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계약 금액이 엄청나게 커지고 계약에 대한 안전성이 있고 우리나라 기업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팀 단위로 기술력하고 그런 자금이 균등하게 개발이 올라간다, 성장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한국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없어요. 어디서 한국을 막을 건데?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독자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중국하고 미국 말고는 없어요. 그 미국도 사실 우리나라의 전력기기나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같은 거 가져가서 쓰는 거지 얘네가 부품 전부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든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GPU만 있으면 된다고.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방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중국하고 미국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은 국가가 있으면 한쪽 편으로 가야 되는 거야. 너 미국 편 할래, 중국 편 할래,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내가 다 미국 편으로 갔어. 그래서 미국이 내 데이터 센터를 지어주고 운용까지 해줘요. 그렇다 쳐봐. 나중에 미국하고 관계가 좀 껄끄러워졌어. 네. 껄끄러워지면은 이거 어떻게 해? 그럼 미국이 나중에 너네 데이터 센터 씨 내가 운영하는 거 안 도와준다. 너네 지어주는 거 그거 안 도와준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죠. 인공지능이 나중에 국가 경쟁력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텐데 그 인공지능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라는 걸 선택했을 때 국가가 미국이나 중국에게 종속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뭐 쉽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독일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 근데 얘네는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지을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게 없어요. 반도체도 생산 못 하는데 어떻게 지어? 근데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서 살펴봤더니 미국이나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 얘기가긴 좀 그렇잖아. 미국에 갔더니 지어준대. 지어주는데 얘네가 갑질을 해. 아 근데 독일이 야 미국 너네 우리한테 갑질하지 마. 너네 씨 혼난다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없잖아. 좀 그렇잖아. 미국 덩치가 너무 크잖아. 근데 여기에 한국이 쫑 하고 낍니다. 한국이 껴요. 그러면은 약간 안심이 되지. 왜? 한국은 그래도 내가 좀 비벼볼 만한 상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덩치도 있고 규모 차이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한국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다고? 그리고 더 저렴해?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 한국 괜찮은데? 이러면서 국가 단위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저는 앞으로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왜 오픈 AI가 삼성하고 SK를 찾아가고 우리나라를 왔잖아요. 이제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하는 국가 단위로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을 방문한다. 뭐 아니면 프랑스가 방문한다. 독일이 방문한다. 영국이 방문한다. 스위스가 방문한다. 이렇게 국가 단위로 한국에 찾아와서 우리 데이터 센터 짓게 너네 기업팀이 우리나라에 와서 좀 지어줘 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엄청나게 올라가고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벌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 그 데이터 센터 관련한 기업들 실적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는데 지금 만약 국가 단위로 이런 팀 프로젝트를 맺게 되면은 국가 대 국가가 맺는 거기 때문에 그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예컨대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5개를 짓고 싶어요라고 하면 5개 전부 그냥 우리가 가서 지어줄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성장이 되겠습니까? 이런 미래를 좀 그려보면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런 삼성하고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건설사, 데이터 센터를 지어주는 건설사도 그렇고요. 운용을 하는 LG 이제 CNS나 삼성 SDS나 그다음에 SK텔레콤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LG전자가 냉각을 되게 잘해요. 이렇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팀을 이룰 걸 생각하고 투자를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장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그 기업들 실적이 꺾일 일이 없겠구나 라는 게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귀에 박힐 거예요. 왜? 앞으로 제2의 제3의 오픈 AI가 계속 한국에 방문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 반도체 및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한 그런 여러 가지 기업들 전망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꺾일 수가 없어요. 꺾일 수가 없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꺾일 수가 없어. 왜 꺾일 수가 없냐면 우리 2편에서 시작해 볼게요. 자, 볼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이거 좀 허구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어. 그죠? 그러면은 최소한 110만 원이라는 이득이 나와야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투자를 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투자 안 나오면 투자 원금 날리는 건데 이거 맞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하나의 상품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너무 좁은 시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공지능은요,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국가안보로 취급이 돼요. 국가안보. 왜 국가안보로 취급이 되냐 하면은 인공지능이 앞으로 세상을 지배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할 필요도 없어.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자, 여러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들어가서 지금 인공지능으로 전쟁 데이터를 수집하고 작전을 수립하고 물동량 같은 거 다 이렇게 최적의 무언가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국도 팔란티어에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국방에 적용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팔란티어라는 그런 기업, 인공지능 기업을 가진 국가랑 가지지 않은 국가랑 전쟁을 할 때 그 전투력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투력 차이가 벌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전쟁을 했을 때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지 못한 국가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약간 핵무기 같은 거예요, 이게. 핵무기를 가진 국가를 못 가진 국가가 못 이기잖아. 똑같아요.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국가를 못 가진 국가가 못 이겨. 이건 국가 안보에 관련된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돈이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어마무시하게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이거 미국하고 중국만 이럴까요? 나중 되면? 나중 되면요. 서구권 모든 국가랑 지금 중동의 사우디랑 그 다음에 그거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들, 돈이 많은 국가들도 사우디는 7조 원 투입한다 그래.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3조 원, 5조 원이었나? 아무튼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짓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지은 지 꽤 됐잖아요. 근데 돈 버는 기업은 없어요. 돈 버는 기업이 없는 걸 보면서도 이 친구들이 왜 데이터 센터를 짓겠어요? 이거 국가가 생존할 수 있냐 없냐에 관련된 거라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투자 안 하면 망한다니까?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옛날에 왜 이거 있잖아. 임진왜란 때 일본은 총 들고 싸우는데 우리나라 화력을 이렇게 쏘고 있었잖아요. 총이 있는 국가랑 없는 국가랑 차이가 이렇게 났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있는 국가랑 없는 국가랑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돈이 되냐 안 되냐로 따지지 말고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인공지능 기술을 압도적으로 점하는 기업이 나중에 모든 돈을 다 쓸어 모을 거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고 국가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데 앞으로 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일어날 수 있어. 국가 단위로. 그럼 우리나라가 그걸 건설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국가 단위로 팀을 맺어서 수주를 받아서 건설을 뚝딱뚝딱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떼돈을 벌고 거기는 거기대로 인공지능 능력이 올라가서 좋고 답이 나오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할 때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미국 기업들은 많이 올랐어요.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겠는데 한국 기업들은 아직 덜 올랐어. 아직 덜 올랐어요, 여러분. SK 하이닉스 지금 많이 올랐죠. 거의 40만 원 찍었죠. PER 15를 안 넘어요. 40만 원이 돼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들 주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실적 대비하면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저는 26년, 27년 투자를 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추석이라 가볍게 그냥 말만 하는 거라 뭐 다양한 자료든 데이터든 이런 걸 제공하지 않고 그냥 말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